여러분은 매달 얼마면 은퇴 후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민연금이 들어오고 자녀들도 독립했으니 그럭저럭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죠.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예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기다립니다. 생각보다 돈이 너무 빨리 줄어든다. 예금이 왜 이렇게 금방 바닥나지? 난 분명히 절약하고 있는데 왜 통장 잔고가 계속 줄까? 이 말은 거의 모든 은퇴자들이 은퇴 12년 차에 하는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건 지출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활은 줄이지 못한 채 수입만 줄어들면 매달 적자가 쌓이고 결국 통장 잔고는 조용히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겪는 생활비 착각의 덫입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김정호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30년 넘게 맞벌이를 했고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꽤 안정적인 노후를 꿈꿨습니다. 부부 합산 연금은 월 240만 원 정도. 처음엔 우리 둘만 사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6개월이 지나자 김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한 달에 쓰는 돈을 꼼꼼히 계산해보니 평균 330만 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식비 80만 원, 관리비와 전기가스 요금 40만 원, 교통비 20만 원, 통신비 15만 원, 의료비 30만 원, 경조사비 20만 원, 여기에 불규칙한 병원 진료나 약값이 추가됐습니다. 우린 외식도 줄였고 여행도 안 가는데 왜 이렇게 나갈까?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은퇴 후 돈이 이렇게 빨리 빠져나갈 줄은 몰랐어요. 이 부부가 겪은 문제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통계적으로도 대부분의 은퇴 가계는 비슷한 구조를 보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은퇴 부부의 실질 최소 생활비는 월 260만 원. 하지만 체감 생활비, 즉 실제로 필요한 평균 금액은 350만 원 이상입니다. 즉, 단순히 연금으로는 버티기 어렵고 저축을 조금씩 깎아 쓰는 구조로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조금씩이 몇 년 후엔 큰 파도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70세 박미선 씨는 40년 교사 생활을 마치고 3년 전 은퇴했습니다. 퇴직금 1억 원과 연금 250만 원이 있으니 여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해를 보내고 나니 예금 잔액이 1,200만 원 줄어 있었습니다. 아프면 돈이 나가고 손주가 오면 용돈을 주고 명절이면 선물을 해야 하잖아요. 어느새 적자가 쌓이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물가입니다. 박 씨가 은퇴할 당시 1만 원이던 점심이 지금은 1만 5천 원이 됐습니다. 공과금, 병원비, 보험료 모두 오르는데 연금액은 그대로입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이제는 매달 말일이 두려워요. 돈이 아니라 다음 달이 걱정돼요. 이 두 사례는 하나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적은 고정비와 물가입니다. 젊을 땐 지출의 대부분이 선택적 소비지만 은퇴 후엔 의료비, 관리비, 세금 같은 고정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즉,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고령층 물가 상승률은 일반 물가보다 1.5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엔 의료비가 평균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생활비가 보이지 않게 우리를 압박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협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조언은 현실적인 기준을 다시 세워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소 생활비를 기준으로 은퇴를 설계합니다. 하지만 최소 생활비는 말 그대로 생존비입니다. 밥 먹고 잠만 자는 금액이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비용은 아닙니다. 은퇴 후에는 오히려 더 많은 심리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친구를 만나야 하고 취미를 유지해야 하고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생활비가 아닌 적정 생활비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조언은 현금 흐름을 다층화하라입니다. 은퇴 후의 재정은 한 줄짜리 연금 소득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작게라도 여러 갈래의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200만 원 외에 배당금 10만 원, 글이나 사진으로 얻는 소득 5만 원. 이런 작은 수입이라도 매달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큰 버팀목이 됩니다.
서울의 69세 이성호 씨는 퇴직 후 주식 배당금 15만 원, 중고거래 수익 5만 원을 꾸준히 얻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게 있으면 다음 달이 덜 불안합니다. 핵심은 액수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은퇴 후의 돈은 크기보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조언은 지출의 패턴을 구조화하라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가계부를 써야겠다고 마음먹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감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은 좀 썼으니까 다음 달엔 줄이자 식의 감정적 대응은 효과가 없습니다. 대신 지출을 세 구역으로 나누는 겁니다. 고정비, 주거비, 공과금, 보험료, 변동비, 식비, 교통비, 문화생활비, 돌발비, 병원비, 경조사비. 이 세 가지를 매달 점검하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특히 돌발비 계좌를 따로 만들어 두면 예기치 못한 지출에 덜 흔들립니다. 네 번째 조언은 소비의 목적을 재정의하라입니다. 젊을 때 돈은 성장과 성취의 수단이지만 은퇴 후 돈은 삶의 안정과 정서적 위로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절약이 답이 아닙니다. 불안해서 소비를 줄이다 보면 삶의 활력이 사라집니다. 의미 있는 소비, 예를 들어 건강관리나 인간관계 유지, 작은 취미에 쓰는 돈은 지출이 아니라 삶의 투자로 봐야 합니다. 지출의 방향을 잘 설계하는 것이 결국 장기적인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조언은 심리적 안전망을 확보하라입니다. 돈이 부족할수록 불안은 커지고 불안이 커질수록 소비가 왜곡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심리적 예비비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의 일부를 비상금으로 따로 묶어두거나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 이체해 예상 가능한 지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른다는 상태에서 불안을 느낍니다. 예상 가능한 지출은 곧 마음의 평온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은퇴 후 재정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대신 지출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것. 그것이 은퇴 후 무너지지 않는 삶의 기술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보다 매달 나가는 돈의 속도를 조절하는 사람이 진짜 은퇴를 잘 준비한 사람입니다. 김정호 씨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걸요. 박미선 씨는 덧붙입니다. 이제는 통장 잔고보다 마음의 잔고를 먼저 챙깁니다. 은퇴 후의 최소 생활비는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 위협은 결국 모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출의 흐름을 알고 현실적인 기준을 세우고 작은 소득을 쌓아가면 그 위협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일상이 됩니다. 진짜 은퇴는 돈이 끊기는 순간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을 잃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지키는 힘은 계획된 삶에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자신이 모은 돈과 연금액을 계산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예금이자 혹은 부동산 임대소득. 숫자는 늘 구체적이고 표면적으로는 든든해 보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은퇴 후 12년이 지나면 누구나 똑같은 말을 한다. 이상하죠. 돈이 계획대로 안 맞아요.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지출을 계산할 때 숫자로 계산하지만 실제의 지출은 삶의 감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계획은 논리로 세워지지만 소비는 심리로 결정된다. 한국의 은퇴자, 가계는 대부분 소득이 정해진 상태에서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로 변한다. 젊을 때는 소득이 변하고 지출을 조정하지만 은퇴 후에는 반대로 소득은 고정되고 지출이 변한다. 게다가 그 변화는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누적된다. 공공요금, 건강보험료, 식비, 병원비, 물가 상승률 모두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상승한다. 60대 초반에는 괜찮다던 연금 수준이 70대에 들어서면 빠듯하다로 바뀌고 80대가 되면 모자란다로 바뀐다. 이 흐름은 자연의 법칙처럼 거의 예외가 없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단순한 현실을 간과할까? 첫 번째 이유는 현재의 자신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의 생활비가 250만 원이면 은퇴 후에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꾸는 힘을 가진다.
건강이 나빠지면 식단이 바뀌고 병원비가 늘며 체력이 떨어지면 대중교통보다 택시를 타게 된다. 체력의 문제는 곧 지출의 문제로 이어진다. 젊은 시절에는 무심하게 넘긴 생활의 사소한 부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돈의 형태로 다가온다. 은퇴 후의 생활비가 위협적인 이유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누적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심리적 기준점의 착각이다. 은퇴 전까지 사람들은 자신이 월급을 받는 구조에 익숙하다. 매달 정해진 시점에 돈이 들어오고 지출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수입의 구조가 달라진다. 정기적인 급여 대신 연금이 고정된 금액으로 들어오며 나머지는 예금이나 투자에서 나오는 불규칙한 수익이다. 하지만 사람의 소비 습관은 월급 시절의 리듬에 맞춰져 있다. 그 결과 수입은 줄었는데 소비의 리듬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적자가 누적되는 심리적 이유다. 돈이 줄어서가 아니라 돈을 쓰는 방식이 바뀌지 않아서 생기는 불균형이다. 세 번째 이유는 불안의 비용이다. 은퇴자는 불안하다. 불안은 곧 소비를 낳는다. 젊을 때는 불안하면 일을 하지만 노년에는 불안하면 소비를 한다. 병원비가 걱정돼 건강검진을 과하게 받거나 외로움 때문에 손주에게 선물을 사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조사비를 과도하게 쓰는 시기다. 불안은 언제나 지출을 정당화한다. 따라서 은퇴 후의 재정 계획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 관리의 문제다. 불안한 사람은 돈을 모으지 못한다.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은 지출이 아니라 감정에서 시작된다. 결국 은퇴 후 재정의 핵심은 관리 가능한 불안을 만드는 일이다. 완벽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축이 필요하다. 첫째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혹은 소액 배당이나 임대소득이라도 좋다. 일정한 리듬으로 돈이 들어오는 경험이 은퇴자의 심리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는 지출의 가시화다. 가계부를 쓰는 이유는 절약이 아니라 인식이다.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아는 것만으로도 소비는 달라진다. 셋째는 불필요한 고정비의 점검이다. 통신비, 보험료, 구독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고정비가 쌓이면 그만큼 자유가 줄어든다. 고정비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이다. 그것을 줄이는 것이 곧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일이다. 은퇴 후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은 절약이 아니다. 절약은 일시적인 해결책이다. 진짜 해법은 균형이다. 삶의 만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의 리듬을 안정시키는 것. 이를 위해선 소비의 우선순위를 재설계해야 한다. 건강, 관계, 의미. 이 세 가지 영역을 지키는데 돈을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반면 외로움이나 불안, 비교 심리에서 나오는 소비는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든다. 소비의 방향이 달라지면 같은 돈으로도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진다. 또한 은퇴자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내가 더 늙기 전엔 괜찮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노후의 재정은 나이보다 길다. 기대 수명이 85세를 넘는 시대, 은퇴 후 25년은 또 하나의 인생이다. 이 긴 시간을 단순히 버텨야 할 시기로 보면 매달이 두려워진다. 그러나 이 시기를 조율의 시간으로 보면 삶은 훨씬 가벼워진다.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의 리듬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불안은 통제 가능한 감정이 된다. 은퇴 후 매달 찾아오는 최소 생활비의 압박은 단지 경제적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신호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다. 수입이 줄었다면 지출의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소비의 이유를 재정의하고 돈의 흐름을 기록하고 불안의 원인을 관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은퇴 설계의 시작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은퇴 후에도 우리를 지켜주는 건 숫자가 아니라 관계다. 친구 한 사람, 이야기를 나눌 모임 하나, 정기적으로 만나는 취미 모임이 있다면 돈의 압박은 훨씬 덜하다. 외로움은 불안으로, 불안은 소비로 이어진다. 그러나 관계는 그 흐름을 막는다. 경제적 균형은 결국 정서적 균형 위에서 유지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형태다. 하지만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새로운 계산법이 필요하다. 예전처럼 더 벌어야 산다는 공식이 아니라 덜 흔들려야 오래 산다는 공식이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마음이 흔들리는 속도가 빠르면 삶은 불안해진다. 그러나 지출의 리듬을 알고 감정의 파도를 다스릴 수 있다면 은퇴 후의 삶은 여전히 단단하다. 결국 우리가 진짜로 준비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다. 매달 찾아오는 청구서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청구서가 내 삶을 통제하는 감각이다. 반대로 그 구조를 내가 설계하고 조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돈은 도구로 돌아간다. 은퇴 후의 삶은 돈이 줄어드는 싸움이 아니라 불안이 커지지 않게 막는 싸움이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쓸 돈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다. 결국 최소 생활비가 우리를 위협하는 시대에 필요한 건 절약의 기술이 아니라 자각의 지혜다. 얼마나 버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은 통장 잔고가 줄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은퇴 후 진짜 부자들의 공통점이다. 불안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리듬 위에서 사는 사람. 그것이 은퇴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삶의 비밀이다.